다이어트를 위해 그리고 건강을 위해 당을 줄이기로 결심한 당신은 이제 설탕 대신 제로 슈가 제품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제로 콜라, 제로 아이스티, 제로 젤리, 제로 아이스크림. 라벨에는 제로 칼로리,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맛은 그대로, 설탕은 없으니까 훨씬 건강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와 몸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로 콜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혀에는 단맛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신호는 뇌의 보상 회로로 전달됩니다. 특히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들이 달다, 에너지가 들어온다 라는 의미로 반응합니다. 인류가 진화해온 수십만 년 동안 강한 단맛은 높은 칼로리, 귀한 에너지였기 때문에 우리 뇌는 단맛을 매우 특별한 신호로 학습했습니다. 달콤한 과일을 발견했을 때, 꿀을 맛보았을 때 등 그 뒤에는 항상 실제 칼로리와 포도당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뇌는 이 패턴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제로 콜라에 들어있는 건 설탕이 아니라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 아스파탐 같은 저칼로리 감미료입니다. 이 물질들은 혀의 단맛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하지만 실제 칼로리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달콤한 신호가 왔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예측 오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달달하는 신호는 칼로리였는데 오랜 세월의 룰이 깨지는 순간이죠. 실제 연구에서 무칼로리 감미료, 예를 들어 수크랄로스를 마신 사람은 이후에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끼거나 음식 사진을 봤을 때 시상하부, 선조체, 편도체 등의 보상 동기 영역의 활동이 더 커지는 결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즉 칼로리는 못 채웠는데 단맛 센서만 세게 건드린 상태가 되어 더 먹고 싶고 더 자주 찾게 되는 몸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제로 콜라, 제로 스낵, 제로 디저트를 자주 먹다 보면 당신의 혀와 뇌는 아주 강한 단맛에 익숙해집니다. 평범한 과일은 별로 안 단데? 무가당 요거트는 맛이 없다. 단맛의 기준점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자연식, 통곡물, 채소 같은 음식은 뇌 보상회로 입장에서 점점 매력없는 음식이 됩니다. 반대로 인공적인 강한 단맛만이 실제로 느껴지는 단맛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설탕을 줄이려다 단맛에 더 민감하고 더 의존적인 뇌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 네이처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인공감미료, 특히 사카린을 쥐와 사람에게 먹였더니 장내세균 구성이 바뀌고 그 결과 포도당 내성이 나빠지고 혈당 조절이 망가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을 바꾸는 방식으로 오히려 당 대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감미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고 용량과 개인차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슈가는 대사적으로 완전 중립이다 라고 말하긴 이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뉴럴로지에서는 브라질 성인 12,772명을 평균 8년간 추적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7가지 저무칼로리 감미료,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 K, 에리스리톨, 소르비톨, 자일리톨 등을 얼마나 먹는지 조사하고 4년에 한 번씩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기능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기억력, 언어 능력이 약 62%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뇌가 1.6년 더 빨리 늙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60세 미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연관성이 더 강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관찰 연구라서 제로 슈가가 곧바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 뇌 건강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로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제로슈가 제품에서 당 알코올인 에리스리톨, 자일리톨은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2023년 네이처 메디슨과 2024년에서 2025년 발표된 후속 연구들에서 이 두 감미료에 대해 꽤 민감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중 에리스리톨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사건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추가 실험에서 에리스리톨을 섭취하게 되면 혈소판 활성과 혈전 생성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자일리톨 역시 심혈관 사건 위험과 연관되고 혈소판 반응성을 높여 혈전을 잘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인과를 100%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심장과 뇌혈관이 안 좋은 사람에게 특정 당 알코올을 고용량 장기간 쓰는 게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설탕 과잉은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비만, 당뇨,
치매 위험 증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슈가 과잉은 뇌 보상 시스템 교란, 장내 세균 변화와 당 대사 악화 가능성, 일부 감미료의 심혈관, 인지기능 위험 신호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설탕과 제로슈가 누가 더 괜찮을까가 아니라 단맛에 얼마나 의존하는 삶인가, 뇌와 몸의 기본값이 항상 강한 단맛을 찾도록 바뀌어 있는가입니다. 그렇다고 제로 음료, 제로 간식을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뇌 건강 관점에서 현실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물, 무가당 탄산수, 무가당 차, 블랙커피를 기본 음료로 만듭니다. 제로콜라, 제로 에너지 드링크는 매일이 아니라 가끔 전략적으로 쓰는 쪽이 좋습니다. 기본값을 단맛 없는 음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설탕이든 제로슈가든 입과 뇌에 들어가는 단맛의 강도와 빈도를 서서히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단맛 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에 넣는 스위트너 양을 한 번에 줄이지 말고 1, 2주에 한 번씩 조금씩 줄이고 하루 3잔 제로 음료를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진짜 먹고 싶을 때만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진짜 음식의 단맛에 다시 적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일, 고구마, 단호박처럼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자주 접하게 되면 혀와 뇌의 기준점이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져도 2, 3주만 지나면 이 정도면 꽤 달달하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제로슈가는 설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해답이라기보다 당폭탄을 피하면서 단맛을 조금 더 오래 즐기게 해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도구는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도구에 의존하면 문제가 됩니다. 뇌 보상 회로를 항상 강한 단맛에 노출시켜 놓을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단맛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뇌로 되돌릴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단맛과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덜 달게, 조금 덜 자주, 그 작은 조절이 당신의 뇌 수명을 꽤 길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도록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